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 비트코인이 연일 연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단기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자 이 크립토 마켓이 일시적 조정 국면에 돌입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죠.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던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제 몇 주 만에 큰 매도세가 발생하면서 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대다수의 코인들이 다소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장 안팎에서는 가시적 호재들로 최근의 상승세가 잠시 잦아들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암호화폐 시장의 최근 상승폭을 고려할 때 이 조정에 따른 하락폭은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비트코인 기준에서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27,000달러 근처에서 움직였었는데, 그때 지금의 가격을 본다면 무슨 이 가격 가지고 떨어진다고 하고 있냐라고 할 것입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의 대부분의 여론은 현재 낙관론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 포브스는 비트코인이 최근 35,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한 달 새 3천억 달러, 이제 하나로 봤을 땐 399조 원 증가했다라며 향후 이더리움과 XRP를 비롯한 알트코인의 상승세도 전망된다라고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FTX 파산 절차에 따라 대량의 암호화폐를 매도를 단행해서 이 시장에 큰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공포 분위기도 잠시 만들어졌었는데요. 이보다는 더 큰 긍정적인 소식에 대형 호재들 사이에 악재가 묻힌 것뿐인데, 현재 알라메다 리서치 라벨 월렛에서 이제 4,600만 달러의 암호화폐 거래소 이 크라켄, 이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로 분할 이체가 됐다라고 보고를 하였으며, 이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 월렛에서 다수의 거래소로 이체된 암호화폐를 보면 이 솔라나가 약 50만 개, 폴리곤이 약 1,400만 개, 이더리움이 약 2,784개를 포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외에도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 월렛이 다수의 거래소로 이체한 암호화폐 목록에는 이 마스크 네트워크와 어텐션 베이직 어텐션이죠. 이 갈라, 그리고 리도다오, 코인 98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코인 98이라는 코인 자체, 이 암호화폐 자체를 이번에 처음 듣게 된 것 같은데요. 이러한 소폭 하락 속에서도 이제 낙관적인 전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투자회사 번스타인은 지난달 1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하면서 2025년 중반까지 15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하며, 이 비트코인 공급이 근본적으로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두고 쌓아놓는 토큰을 매도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이 반감기를 앞두고 단기간 내 비트코인의 큰 하락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겠죠. 이제 이와 더불어 과거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라며 이 목소리를 높여온 인물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이 로버트 키오사키에게서 다시 한번 관련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화폐 대신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 또한 한 목소리를 내었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부자 아빠, 저자, 돈나무 언니, 이제 비트코인 보유해야 한다 한 목소리, 이렇게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스트셀러 경제서적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오사키가 전통적인 자산이 빠르게 가치를 잃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전도사라고 여기서 표현했는데 맞죠? 이자 이제 금융 전문가인 키오사키는 X를 통해서 부자들은 달러 대신 금과 은, 비트코인을 저축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맨날 했던 말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어서 부자는 달러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달러로 축적된 부는 세금, 인플레이션, 주식시장을 통해 도둑맞도록 설계가 돼 있다. 이 부자들은 부동산 임대, 석유, 식량 생산과 같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동시에 면세택이 존재하는 자산을 위해 일한다. 이 빈곤층과 중산층은 고용 안정이 보장되지 않지만 월급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한다. 최악은 과세 대상 소득을 이제 지급하는 직장에서 일하고 달러를 저축하면서 추락하고 있는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및 ETF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는 평생 재정적 안정과 자유를 제공하는 자산은 금과 은, 비트코인이라고 확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돈나무 언니로 불리우는 캐시 우드도 최근
최근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 디플레이션 엣지 위험 회피 수단으로 금이나 현금보다 비트코인이 낫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은 기관의 관여에서 이제 자유롭고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없다. 따라서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모두에 대한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다라며 비트코인은 향후 인공지능과도 결합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세한 분업화까지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경우는 이제 과거부터 비트코인 관련 많은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인물의 경우는 그 누구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며 욕도 상당히 많이 먹었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기요사키의 경우는 부자가 되어서 소비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산이라는 에셋이라는 개념을 깨우치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윤리적인 기준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적지는 않지만 이 기요사키의 책과 가르침은 여전히 클래식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죠.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어떻게 부자를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물론 돈으로 자산을 사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그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투자를 했고 부동산 붐을 타고 막대한 부를 일구어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조금 벌면 멋진 자동차나 비싼 제품을 사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자산이 아닙니다. 이 자산을 깎아먹는 나쁜 소비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제 보통 하나의 자산으로 부를 일구게 되면 대부분 그 안에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류는 상당히 세부적인데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웬만해서는 펀드를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현물 투자에 관심이 덜하죠. 물론 일구는 부의 수준에 따라 변하는 투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국내의 경우 그리고 중국의 경우가 그런 성향이 도드라진다고 하는데요. 이 부동산은 일단 사두면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한국의 경제 성장은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을 DNA 깊숙이 심어주게 됩니다. 이 로버트 기요사키를 여전히 대단한 투자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요사키의 포트폴리오에 있습니다. 이 미국의 화두는 현재 여전히 인플레이션입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미국민들의 지지가 바이든에 대한 지지가 철회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결국 생활에 부담을 주게 되고 이는 빈곤층과 중산층에게 세금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산가 부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더 큰 부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는 인플레이션이 세금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소비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대부분 현금이라는 사실이죠. 이들은 급여를 받으며 이제 융자금을 갚고 당장 눈앞에 닥친 소비를 하는데 바쁩니다. 자산을 살 여유가 없는 것이죠. 반면 부자들은 현금이 아니라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산의 가격도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현금의 속도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의 가격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저축을 통해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빚을 내서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더 빠른 방법입니다. 이런 예는 일상에 널려 있습니다. 이제 최근 코인 가격의 하락을 보며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현금이 최고의 가치라고 자산을 가지고 있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손에 쥐고 있는 현금은 반드시 소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강제로 어딘가에 묶어두지 않는 한 현금은 사라집니다.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해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현금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죠. 따라서 현금을 자산으로 교환하는 일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이면서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죠. 이 로버트 키요사키는 트위터를 통해 금과 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부동산, 석유 같은 자산을 사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What are you buying? 이라고 묻습니다. 당장의 등락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가치가 상승할 무언가를 사야 한다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데요. 그런 점에서 백발의 현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와
이와 더불어서 최근 보여준 크립토 마켓의 랠리 속에 유독 눈에 띄는 코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솔라나입니다. 이 파리에 본사를 둔 카이코가 추적한 데이터에 따르면 솔라나는 2주 만에 50% 이상 상승을 했고 이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강세 압력의 중요한 원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5일 이후 코인베이스에서 솔라나의 누적 거래량 델타 즉 CVD는 100만 달러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는 순 자본 유입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바이낸스와 크라켄의 CVD는 이번 주 초에 플러스로 전환된 반면 한국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2주 동안 무려 마이너스 추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솔라나를 갖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이 CVD 지표는 시간 경과에 따른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 간의 순 차이를 추적하게 되는데요. 이는 시장의 순 강세 약세 압력을 합산한 수치로 양수값은 매수량이 초과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음수값은 이제 그 반대겠죠. 다 팔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카이코의 애널리스트 리아드 캐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주문 중앙값이 다른 거래소보다 매우 높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맨 위쪽의 남색 그래프가 코인베이스인데요. 이는 기관이 코인베이스를 통해 솔라나를 매수하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솔라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관 자산 운용사 이 바네크가 2030년까지 이 솔라나의 가격이 3,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측의 경우는 사실 솔라나가 무려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애플리케이션을 수용하는 최초의 블록체인이 될 수 있다라는 잠재적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하락세가 이제 다소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가격 추이를 보면 지난 11월 FTX 당시 8달러에 도달했을 때 샀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최근 AI 관련하여서 너무나 많은 관심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간과 AI, 인공지능이 비트코인 가격 기준 누가 더 예측을 정밀하게 하는지 이 상상 속에서만 해봤던 실험을 실제적으로 해보게 되었는데 이 결과는 인공지능의 승리였습니다. 현재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AI가 인간의 분석력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엄청난 양의 학습을 할 경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겠죠.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2023년 10월 23일 첫 번째 그래프가 이 날짜고 그리고 그 다음이 24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25일인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파란색의 AI 그래프가 점점점 인간을 추월하는 것을 단 하루 단위로 추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제 미국과 영국, 중국 등 어제이죠. 전 세계 최초로 28개국이 공동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선언의 이름은 브레틀리 선언으로 AI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인간 중심으로 조심해서 개발하자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미군의 모의 실험에서 자신의 우선순위에 반하는 명령을 인간이 하다를 하자 효율성 측면에서 차라리 인간을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한 AI가 실제로 조종사를 없애는 명령을 하달하여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러한 AI의 경각심을 전 세계가 가지는 상황 속에 이번 선언이 이 브레틀리 선언이 끝난 이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또한 이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AI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힘이 될 잠재력이 될 것이고 종국에는 어떠한 직업도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 머스크는 이날 영국에서 열린 제1회 AI 안전정상회의 계기로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대담한 자리에서 우린 가장 똑똑한 인간보다 더 똑똑한 무언가를 처음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이 머스크는 그 순간이 정확히 언제인지 말하긴 어렵지만 일자리가 필요 없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직업을 가질 수는 있지만 AI가 모든 걸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그게 인류를 편안하게 할지 불편하게 할지는 모르겠다 라며 농담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최근 이 테슬라는 AI 스타트업 XAI를 설립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론 머스크 또한
AI가 핵무기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며 인류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해 왔는데요. 특히나 올해 초에 올린 공개 서한에서는 오픈 AI의 챗 GPT보다 더 진보된 AI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AI, 인공지능에 대한 열망과 공포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 속에 이러한 AI를 크립토 마켓 데이터 분석에 접목하여서 현재 45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금한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AI 코인 Y 프리딕트 암호화폐 시장 극심한 변동성 극복할 수 있는 가격 예측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자는 바로 실행 가능한 가격 예측 인사이트가 필요해졌다. Y 프리딕트가 투자자에게 AI 기반의 암호화폐 예측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이 Y 프리딕트는 전통 통계 모델과 현대적 AI 기반 기술을 접목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알맞은 예측 및 분석 엔진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아리마와 같은 입증된 방법론에 LSTM, SVM 등의 고급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더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Y 프리딕트 프로젝트가 변동성으로 악명 높은 암호화폐 시장에 적응력 높은 예측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는 사진이 이제 Y 프리딕트의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러한 화면이 뜨는 것이겠죠. 이제 Y 프리딕트의 코어 가격 예측 엔진은 다른 부가적 기능과 함께 제공되어서 암호화폐 투자자가 기술적 지표부터 리스크 관리 전략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발팀은 Y 프리딕트의 궁극적 목표를 이야기하며 투자자가 고도의 투자 전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Y 프리딕트가 나머지 데이터를 처리하고 최적화, 자동화를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는데 Y 프리딕트 프로젝트가 이 AI 기술 도입이 얼마나 이 크립토 마켓에 있어서도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 예시를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제 초기 투자자에게 인센티브 있는 Y 프리딕트 사전 판매 프리세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Y 프리딕트는 네이티브 토큰인 Y 프레드의 사전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드캡 650만 달러 중에 462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하는데, 이 스테이킹 보상 등의 인센티브 제도도 설계되어 초기 투자를 장려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암호화폐 산업 분석가들은 Y 프리딕트가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두 분야인 이 암호화폐와 인공지능의 교차점에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분야 모두 급격하게 성장하며 기술적 진보를 이루고 있으며 채택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Y프레드 사전 판매 이 프리세일 기회는 이러한 산업의 성장을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할 기회를 투자자에게 제공한다라고 이제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Y 프레딕트 프리세일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제가 영상 고정 댓글란에 남겨 놓았는데요. 한번 이걸 눌러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네, 이제 보셨다시피 올인원 AI 에코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전 판매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메타마스크의 여타의 사전 판매 참여와 방법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커넥트 월렛을 눌러서 메타마스크, 코인베이스 월렛, 아더 월렛이 있는데 대부분은 메타마스크로 이제 참여를 하시죠. 누른 뒤에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에 USDT와 소량의 가스비를 제출할 이더리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수량을 입력하고 매수를 누르시면은 바로 프리세일 참여가 가능해지고, 보통 대부분의 이제 프리세일 사전 참여 ICO의 경우는 이 사전 판매가 끝나면은 클레임 버튼, 이 청구 버튼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청구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참여에 사용했던 메타마스크로 이 Y프레드 코인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거래소 상장에서 상승하는 가격에 따라 차익 실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기사에서도 나왔다시피 650만 달러 하드캡 중에 네, 기사 이제 작성 시간대보다는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려 460만 달러를 돌파하였는데요. 현재 보니까 프리세일 8단계 스테이지
BTC이고 다음 달러는 현재는 0.11달러의 이 와이프레드 코인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이 다음 단계에서는 0.12달러로 10%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제 8달러면은 사전 판매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기 직전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처럼 이제 AI가 크립토 마켓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전날 대비 7포인트 하락한 65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크립토 마켓이 정말 나쁘지 않은 분위기, 낙관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다가올 2024년 반감기 이후 그리고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그간 쌓였던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이제 닦아줄 시장이 오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